학동마을은 지영이 학이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학동마을이라 이름 붙여졌다. 노자산과 가라산은 쭉 펼친 학의 양쪽 날개이며 아래로 뻗은 학동 뒷산은 학의 머리에 해당한다. 옛날 옛적 조선, 날이 좋은 어느 날, 학동 앞바다에서 수영을 마친 삼형제는 바위에 걸터 앉았다. 맑기만 한 날씨와 달리 첫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경치도 못 본다 생각하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죠. 내일은 삼형제가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고기잡이 기술을 배우러 가는 날이었다. 삼형제는 안타까움에 그저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갈증이 나는구나. 김영감네 수박밭에 가서 수박이나 깨먹자꾸나. 형님들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연세도 많은 김 영국님이 힘들게 농사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저 한두 개만 집어먹자는 거다. 아마 티도 안 낼 거야. 안 그러냐 둘째야? 그래 막내야. 이제 마지막 수박설이 아니겠냐. 같이 가서 갈증을 식히자꾸나. 형님들이 나가서 실컷 드십시오. 저는 들을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샘님 나으리. 근데 요즘 어디로 계속 사라지는 게냐? 어디 몰래 훔쳐둔 보물이라도 있는 게냐? 수사하구나. 수상은 뭐가 수상하단 말입니까? 먼저들 가십시오. 셋째는 수박밭으로 향하는 형들을 뒤로하고 몽돌 해변을 따라 달려갔다. 윤이 나는 검고 동그란 몽돌을 만지작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치맛자락을 흩날리며 다가온 이는 셋째가 기다리던 낭자였다. 이제 나오시는 것이오 낭자. 두 사람의 첫 만남 또한 이 몽돌 해변이었다.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낭자가 비틀거리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셋째가 그녀를 도우며 인연은 시작되었다. 셋째와 낭자는 그 뒤로도 종종 만남을 이어왔고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는 연심이 싹튼 것이었다. 낭자 아무래도 한동안 보지 못할 것 같소. 한양에 가서 1년 동안 기술을 배워와야 하오. 기다리겠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내용을 폴레를 올립시다. 다음 날 삼형제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노자산을 올라가던 중 낯선 노인을 만난다. 젊은이들 혹시 먹을 것이 없는가? 첫째는 거지 노인이라며 그를 무시했지만 셋째는 선뜻 음식을 건네주었다. 고맙군 젊은이. 혹시 부탁 하나 해도 되겠는가? 내가 몽돌 바닷가에 두고 온 것이 있다네. 용바위 제일 끝에 있는 땅에 묻어 두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주면 좋겠군. 첫째는 갈 길이 멀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으나 셋째는 이번에도 노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아무래도 노인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들 먼저 떠나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다. 우리끼리 어찌 먼저 떠나겠느냐. 형님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만 더 있다 떠나시지요. 첫째와 둘째는 셋째가 다녀올 동안 노인과 함께 쉬어가기로 했다. 셋째는 잔잔한 바다를 내려다보며 용바위를 향해 걸었다.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땅을 파보자 나무 상자가 나왔고 셋째는 다시 노자산으로 돌아갔다. 고맙구려 젊은이. 보아하니 형제들 같은데 어디 가는 길인가? 첫째가 노인에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기잡이 기술을 배우러 한양으로 향하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젊은이들이 아주 기특하군. 멀리 갈 것 없이 내가 기술을 가르쳐 주겠네. 하나는 무엇이든 훔쳐낼 수 있는 기술, 둘은 뭐든 다 맞출 수 있는 총을 쏘는 기술, 셋은 무엇이든 다 기워낼 수 있는 재봉 기술이라네. 선택해보게. 첫째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당장 훔치는 기술을 선택했다. 그리고 둘째는 총 쏘는 기술, 셋째는 재봉 기술을 선택했다. 삼형제는 노자산 정상에서 노인이 준 기술을 완벽히 익히고 1년 후 마을로 돌아갔다. 명심할 것이 있네. 그 기술은 꼭 필요한 곳에 좋은 일에만 써야 할 것이네. 마을은 예전과 달리 한산했다. 배들도 사람들도 거리에 보이질 않았다. 이상하다. 마을에 왜 이렇게 불길한 기운이 도는 거냐? 형님 이거 보십시오. 최대감리 댁에서 붙인 모양입니다. 아니 낭자가 그럼 그 낭자가 최대감님 외동딸이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셋째는 형들에게 그간 낭자와 있었던 일들을 말했다. 형님들 우리들의 능력을 합쳐서 낭자를 구하러 갑시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겠냐?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금은 형님들께서 다 가지셔도 좋습니다. 셋째가 하도 부탁하니 한번 해보자꾸나 둘째야.
삼형제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그동안의 사정을 듣고 자신들의 계획을 전했다. 아버지는 통나무로 만든 통구민 배를 건네주며 말했다. 용이야 씨를 데리고 외도로 날아갔다. 내일 이 배를 타고 외도로 떠나거라. 다음 날 삼형제는 외도를 향해 노를 저었다. 낭자가 부진 무사해야 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꼭 구해주리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하기만 한다면야 돈을 차지할 수 있으니 뭐. 용이 우리 형제들을 해쳐서 크게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네. 그들은 통구민을 타고 조용한 섬에 다다랐다. 동굴 앞에 힘없이 앉아있는 낭자를 발견한 셋째는 달려가 물었다. 괜찮소 낭자? 내가 구하러 왔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꼼짝없이 앉아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도령님이 오시다니요. 이게 꿈입니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에서 용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발소리에 잠이 깰 것입니다. 낭자의 말을 듣고 있던 첫째는 그만 낭자의 미모에 반하고 말았다. 낭자 걱정 마시오. 사악한 용에게서 내가 낭자를 구해주리다. 첫째가 무엇이든 훔쳐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낭자를 구해오자 셋째와 낭자는 서로의 손을 부둥켜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낭자 괜찮으시오. 정말 다행이오. 네 사람은 서둘러 통구민을 타고 학동마을로 향했다. 그 낌새를 눈치챈 용이 통구민 근처로 날아오자 둘째는 노자산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총을 쏘았다. 용은 힘이 빠져 파도를 일으키며 돌아갔다. 기쁨도 잠시, 몰려온 파도에 통구민이 부서졌다. 셋째는 물에 빠진 낭자를 단단히 붙들고는 큰 바늘을 꺼내들어 통구민을 기웠다. 넷은 다시 통구민을 타고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환호했다. 최대감은 딸을 부둥켜 안고 삼형제의 아버지 또한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을 반겼다. 최대감은 이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내 약속대로 용감한 젊은이들에게 금전을 하사하겠네. 그나저나 사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쩐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혼인을 약조한 사이입니다. 대감, 우리 셋이 구했으니 셋 모두에게 사위의 자격이 있는 줄 압니다. 형님 돈은 둘째 형님과 나눠 가지십시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걸 어떡하냐. 돈보다 낭자가 더 좋은 걸. 잔치집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둘의 대치가 이어지다 급기야는 싸움판까지 벌여졌다.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까지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잔치상이 엎어지고 호롱불이 꺼졌다.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웬 바람인게냐. 학동 앞바다 또한 심상치 않았다. 건풀은 물결이 치고 배들은 실종되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영감은 이 모든 게 성난 용 때문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용바위의 전설을 들었다. 바닷속에 사는 용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용왕은 옥황상제에게 부탁해 두 아들이 용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받고 여의주를 건네며 아들들에게 일렀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늘의 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여의주를 입에 물고 무지개 다리를 타고 승천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욕심 많은 형이 여의주 2개를 물어 무지개 다리에 오르자 다리가 휘청거렸다. 여의주 2개를 물고 지나가기엔 너무 무거웠던 것이다. 네 이놈, 그런 욕심으로 하늘의 용이 될 수 있겠느냐? 죄를 뉘우칠 때까지 벌을 내리겠노라. 용왕은 동생을 승천시키고 형은 바닷가의 바위로 변하게 했다. 그리고 용궁으로 돌아오는 길을 지켜보도록 하며 죄를 뉘우치고 욕심 없는 마음이 될 때 벌이 풀어지고 승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감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용을 승천시키기만 하면 이 병고도 사라질 걸세. 그러려면 용궁으로 가서 용왕이 가져간 용의 여의주를 되찾아주면 되네. 너희 셋 중에 용의 여의주를 되찾아주는 사람이 최대감 댁 사위가 되는 것으로 하자. 알겠느냐? 둘째는 무섭다며 빠지고 첫째와 셋째의 대결이 되었다. 아버지는 둘 중 나이가 더 많은 첫째에게 먼저 다녀오라 일렀다. 이른 아침, 용바위 앞은 용왕제 준비로 한창이었다. 악기 소리가 울리고 음식들이 바삐 날라졌다. 무당이 구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째가 용궁으로 가기 위해 용바위 통로로 들어갔다. 한참 물을 헤엄쳐 내려가니 갑자기 숨쉬기가 편해지며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고 사방에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웅장하고 화려한 용궁 앞에 도착한 첫째는 수문장 용과 마주했다. 용궁에는 무슨 일이냐? 바로 수문장 용님을 위해서죠. 용님의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아오겠습니다. 그걸 물고 승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병고도 멈춰주십시오. 네 주제에 무슨 수로? 용궁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데. 거짓말 마라. 첫째가 수문장 용에게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자 용은 의심하면서도 첫째를 믿기로 해보았다. 용은 첫째에게 용왕의 방 위치와 여의주가 놓인 장롱을 알려주었고 첫째는 여의주를 훔쳐내는데 성공하였다. 첫째가 수문장 용에게 여의주를 내밀자 벌떡 일어난 용이 말했다. 요놈 아주 신통한 재주가 있구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서 우리 마을의 파도를 멈춰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그때 외도에서 본 놈이구나. 네가 내게 총을 쏘아댔느냐?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사흘 내내 알아누웠다 이놈. 첫째는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니며 자신이 여의주를 구해주었으니 변고를 멈춰달라 사정했다. 하지만 용은 첫째의 부탁을 거절했다. 싫다 이놈아. 나는 하늘로 올라갈 테니 너희들 알아서 하거라. 그럼. 호탕한 웃음과 함께 용은 여의주를 물고 무지개 다리로 올랐다. 하지만 무지개 다리는 흔들리다 이내 용이 떨어지고 여의주도 깨져버렸다. 아이고 내 여의주 이를 어쩌나. 난 영영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 그러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착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뭐야 이놈아? 감히 누구한테 훈계를? 너희 마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첫째는 용을 피해 마을로 도망치고 잠시 후 용왕이 걸어 나왔다. 이놈 여의주를 훔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여의주가 있어도 승천하지 못하고 일렀거늘 이제는 여의주까지 깨뜨리다니 너는 평생토록 반성하며 바닷속 수문장으로만 살거라. 파도가 거세지자 바닷가의 사람들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잠시 뒤 첫째가 힘들게 육지로 올라와 주저앉자 사람들이 몰려왔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시름에 잠겼다. 그런데 그때 셋째가 나섰다. 제가 용궁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용이 얼마나 교활한데. 내가 그냥 사위자리를 포기하겠다.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지 몰라.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 마을을 구하고 낭자와 혼례식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셋째는 용궁으로 향했다. 수문장 용은 힘없이 용궁 앞에 주저앉아 있었고 셋째는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여의주를 이어붙여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솔깃한 용이 벌떡 일어나자 셋째는 재빨리 덧붙였다. 대신 제가 여의주를 가져다 주면 이번엔 확실히 우리 마을의 병고를 멈춰주셔야 합니다. 그야 어려운 일도 아니다. 여의주만 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훔치는 재주도 없는데 어찌 여의주를 훔쳐올 수 있겠느냐? 저는 훔치지 않습니다. 용왕님께 가서 공손하게 부탁하고 가져오겠습니다. 용은 주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셋째를 믿기로 했다. 셋째가 용왕을 뵙기를 청하자 용왕은 손수나와 그를 맞이했다. 용왕의 얼굴을 본 셋째는 깜짝 놀랐다. 용왕은 노자산에서 기술을 가르쳐준 그 노인이었다. 오늘아 고생했구나. 마을을 구하러 왔구나. 내 너희들의 능력을 좋은 곳에 쓰라 했거늘 첫째 녀석은 형님 일은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형님도 수문장 용에게 크게 당한 터라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왕님 여의주를 주시면 제가 기원해서 용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용이 승천해야만 마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의주만으로는 안 됐느니라. 그 녀석이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가능하다. 아직도 그놈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어. 제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여의주를 내어주십시오.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셋째에게 여의주가 든 상자를 주었다. 상자를 본 셋째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렇다. 내가 용바위까지 가서 내게 가져다 주었던 그 상자다. 그 상자 안에 여의주가 들어있다.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영영 못 찾을 뻔했다. 자, 가서 너의 힘으로 마을을 구해보거라. 자식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셋째는 용왕에게 인사하고 수문장 용에게로 돌아왔다. 가져왔느냐? 이리 내놓거라. 먼저 마을의 병고를 멈추어 주십시오. 용은 순순히 셋째의 말을 들어주어 밖의 사람들은 잦아드는 바람에 안심했다.
용은 셋째를 재촉하였다. 부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먹어야 승천하실 수 있다고요. 아, 그래. 이제 나 착하게 살 것이다. 됐지? 어서 내놓거라. 보여주십시오. 뭐? 뭘 보여줘? 꼬리를 내놓으시지요. 용은 당황했다. 용의 꼬리는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어 바닷속 생물들이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오르고 새끼들도 번창할 수 있었다. 그건 안 된다. 소중한 내 꼬리를 얻지. 볼품없는 용이 되고 말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꼬리를 자르면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꼬리는 또 자랄 것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여의주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이 여의주를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용은 허둥지둥 셋째를 말렸고 이내 알겠다며 스스로 꼬리를 잘라 건넸다. 아야야야, 아이쿠야. 총을 수백 발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아프구나. 그제야 셋째는 여의주를 건넸고 이를 받은 용은 무지개 다리 위로 날아올랐다. 이번에는 다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난다 나라. 이번에는 진짜 승천하는구나. 고맙구나. 앞으로 너희 마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야. 스스로 꼬리를 자르다니 대단한 희생을 했구나. 잘했다 아들아. 하늘나라로 올라가 더 넓은 세계에서 큰일을 하거라. 어느새 나타난 용왕이 아들에게 말하자 용은 인사하며 하늘로 올라갔다. 용왕은 셋째에게도 다가가 인사했다. 수고가 많았다. 육지에 가서도 삼형제들이 힘을 합쳐 좋은 곳에 제주를 쓰도록 하거라. 셋째가 육지로 올라오니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다. 맑게 갠 하늘에서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고 바람도 잔잔해져 고기잡이 배들도 하나 둘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형님들은 셋째를 반기고 첫째는 셋째에게 사과했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미안하다 아우야. 셋째는 첫째에게 용왕의 충고를 알려주었다. 학동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용의 꼬리를 먹은 물고기들은 실해져 고기잡이 배들을 가득 채웠다. 삼형제는 의좋은 형제로 돌아왔으며 자신들의 재주로 마을을 도우며 살았다. 그리고 최대감댁 낭자와 셋째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몽돌 해변가에서 홀예를 올렸다.